자, 안녕하세요. 세금하는 형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상속보다 유리한 사전증여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준비했고요. 제 노란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책 7부를 보면서 보시면 더 유익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실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자, 유언. 저도 예전에 제 아는 형 채널에서 유언장을 쓰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누구에게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세금 측면에서 유언장이 도움이 된다는 거. 오늘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유언을 왜 미리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손자녀 세대까지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강남구 삼성동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재산이 뭐 수백억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100세가 넘는 분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 상속인은 몇 세냐? 제가 상속인의 나이 중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 거의 70대 후반, 거의 80까지 봤어요. 이제 이런 거죠. 돌아가시는 이 피상속인이 100세가 넘다 보니까 이 아들 상속인도 어떻게 돼? 거의 80세다. 이 거의 80세인 자녀에게 100세가 넘는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아무런 것도 안 남기고 가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할아버지라고 그럴게요. 이 할아버지가 50억 원을 상속한다. 그리고 상속한 이 재산은 아버님이 그래도 거의 100, 또 20년 넘게 사실 거 아니에요. 20년 후에 2배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세를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이 상속세는 뭐 배우자가 없는 걸로 했을 때 17억 8,7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제가 준비하면서 미리 다 계산해 본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가 1억 5,800만 원이나 나온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유언이 없으면 누가 받아야 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재산을 다 받아야 된다. 자, 저 와이프 며느리한테도 좀 주고 싶은데요. 이미 늦었어요. 유언이 없으면 불가능해. 그러면 좋으나 싫으나 이 아들이 50억이라는 재산을 다 받고 그러면서 상속세 17억, 취득세 1억 5,800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드님이 80세니까 뭐 한 20년 이상 또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그 자녀에게 또 상속세가 나오는데 36억에 또 취득세는 4억 1,100만 원 이 정도 내야 된다. 이게 뭐 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누가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미리 대비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고 유언장이 없다면 이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분이 정신이 맑으셔. 근데 이제 아들하고 손자만 있다는 가정하에 이 아들하고 손자를 딱 모아놓고 내 재산 50억을 아들과 손자에게 25억씩 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세가 20억, 1억 5,800. 아니 근데 둘이 나눴는데 왜 상속세는 더 나오죠? 상속세는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세처럼 나눈다고 해서 상속세가 줄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손자는 세대 생략 할증가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는 한 2억 2천만 원 정도가 다소 늘어. 그러나 취득세는 똑같죠. 그러면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아들이 100억이 있는 것과 50억 이렇게 있는 거는 상속세, 미래에 예상되는 상속세가 확 달라진다는 거죠. 상속세뿐만이 아니죠. 자녀에게, 손자에게 반을 줬으니까 취득세도 줄겠죠. 상속세는 반 이하로 줄어요. 왜냐하면 50억을 미리 줬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상속이 100억이 아닌 50억 기준으로 상속이 발생하니까 상속세가
확 준다. 그래서 이렇게 영리한 유언을 통해서 줄어드는 세금이 절세 효과가 요거 오타입니다. 요거 18억 4천. 이 재산이 더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유언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많을까요? 안 한 사람이 많을까요? 안 한 사람이 많죠. 왜? 내가 영원히 살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죽음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이 없이 100세이신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갖고, 아, 나는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손자한테 다 주겠습니다. 왜? 나도 이제 80세니까. 이것도 좀 기발한 생각이긴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손자가 법적으로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집은 아들이 하나야. 근데 아들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죠. 여기 딸도 있고 또 다른 아들이 있고. 그렇다면 다 포기해야 돼.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현실감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가 이 재산을 다 받게 했다면 50억에 대해서 한 방에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증세액이 붙어서 세금이 좀 더 많이 나오겠지만 돌아가실 때 또 상속은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게 필요한 분도 있어. 왜? 이분이 또 재산이 100억이 있다면 이렇게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과연 유언을 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가?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이게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요, 바로 우리가 상속 공제 측면에서 있습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셨어. 그분 배우자도 있고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최소 10억 원 이상의 상속 공제가 허용된다. 근데 배우자가 없어. 아까 그것처럼 아들 한 명밖에 없단 말이야, 상속인이. 그러면 상속 공제 얼마? 5억. 그러면 그 5억이라는 상속 공제를 누구나 해준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5억도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상속증여세법 제24조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예요. 자, 어렵게 썼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상속인이 아닌 자가 모든 재산을 유언 등을 통해서 받았다. 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상속인의 포기로 인해서 다 재산을 받았다. 그런 사람까지 무슨 상속공제를 해주냐?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의해서 요 상순위의 상속 포기로 인해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는 재산가액은 요 상속공제 한도에 의해서 마이너스 요소예요. 따라서 50억이 재산인데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은 거 50억이면 한도가 0이 돼. 그러면서 상속공제를 아예 못 받는다. 그러면 5억을 날린 건가요? 5억을 날린 거예요. 그러면 5억을 날리지 않으려면 유언이 있었으면 가능했죠. 적절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또 적절한 금액은 상속인 외의자에게 주기로 하는 유언장만 썼다면 5억이라는 상속공제를 세이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세금이, 세율이 만약에 50%라면 2억 5천만 원의 세금을 유언장 하나로 아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폭이라는 거는요, 우리 집안 전체가 내는 세금 효과를 따져본 후에 결정해야 된다. 물론 가까운 세무사님하고 득가, 실을 비교해 보는 게 맞겠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상속 포기를 고민하지 말고 뭘 고민을 해라? 유언을 통해서 적절하게 안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이제 일반적인 증여 얘기 전 시간에 했으니까요. 그 아는 형 채널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베이커리 카페와 관련해서 요즘에도 국세청에서 또 집중 점검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국세청에서 집중 점검하는 거는 뭐다? 가업 상속 공제 관련된 내용이고, 제가 예전에 찍었던 건 바로 창업자금 증여와 관련된 이야기죠.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고 어떻게 뭐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녀가요, 좀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10억을 증여하면 세금이 한 2억 2천 남아요. 그러면
사업하는데 돈 써 하고 10억을 줬는데 일단 시작과 동시에 2억 2천이 날아가면서 7억 8천밖에 투입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증여를 못 해. 증여를 못 하니까 자녀가, 이 수증자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맨날 부모님한테 돈 꾸고 부채 사후 관리 당하고, 그리고 몰래 증여받았다가 세무조사 받고, 별로 이제 안 좋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바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다.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돼요. 이게 직계 존속 아니에요. 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를 한다. 야, 사업해. 딱 주면 2년 이내 창업을 한다. 창업을 하는데 이제 이게 업종 요건이 있어요. 좀 이따 또 설명이 되겠지만, 그 일정한 업종을 창업하면요, 이 증여세 특례 적용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특례가 있냐? 한도가 50억이고 일정한 경우엔 100억이라고 돼 있다. 그럼 이 한도 50억까지 어떤 혜택을 주냐? 예를 들면 그냥 일반 증여공제를 받고 이 돈을 마음대로 쓰려면 50억에서 5천만 원을 빼주고 세율 50% 곱하고 4억 6천을 빼주니까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한 거의 20억. 근데 이 증여세 특례, 이 요건만 다 맞으면요, 50억을 증여받으면 5억을 빼준다. 45억이죠. 45억에 세율이 몇 프로? 50%가 아니라 몇 프로? 10%. 10%. 예전에 수업 들었던 분이네. 그러면 4억 5천만 원. 아니, 4억 5천만 원 내면 45억 5천이 남는데요. 이 취지가 뭘까요? 우리가 부모 세대의 돈이 자녀 세대로 빨리 넘어가서 창업해서 고용 창출하고, 아마 이런 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100세의 증여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끝나면 너무 큰 특혜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에 돌아가실 때 나머지 상속재산과 만약에 50억이면 50억을 더해요. 그러면 또 상속세 어차피 내는 거네요? 근데 이미 낸 세금은 빼준다. 4억 5천을 만약에 냈다면 4억 5천을 빼주고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에게 이걸 빨리 넘겨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모님이 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자녀가 늘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거죠. 그러나 요거 증여자가 사망하면 어차피 다 그 당시의 가액으로, 즉 50억이 200억이 돼도 200억으로 가산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줬던 50억으로 가산한다. 왠지 좀 제가 봤을 때는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한 내용 볼게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놓은 건데, 이때 이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 부동산 등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되는데 업종 요건이 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이다. 그래서 이제 베이커리 카페가 그렇게 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여세 특례 한도를 50억으로 하고, 근데 이 4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세법에 있는 이런 특례 조항은요,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내용들이 많고요. 이 준수해야 될 걸 놓친다면 이 특례는 다 날아갈 수가 있어. 그럼 아까 원래 내야 될 20억을 내야 되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특례 조항은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된다. 자, 그리고 기간에 관계없이 원래요, 사전 증여하고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상속인이라면 10년 이내 것만 합산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워낙 큰 혜택이다 보니까 기간과 관계없이 증여하고 40년 후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당초 금액을 상속재산과 합산한다. 40년이 지나도 합산해요?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구세청에서는 그 내용을 전산망에 입력하고 사후관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10억을 기준으로 한번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60대 어머니가 30대의 아들에게 현금 10억 원을 증여했고요. 이때 10억에서 얼마를 빼죠? 5억을 빼주고 10%,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냈어요. 그리고 증여받은 돈으로 경기도의 외곽에 이 사업과 관련된 토지여야 하겠죠. 그냥 생뚱맞게
나대지 그냥 토지만 사갖고 사업을 안 하면 이 혜택 못 받아요. 경기도 외곽에 토지를 취득하고 본인 돈을 안 보태도 돼.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본인 자금 보탰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 돈 10억을 다 쓰면서 이 음식점을 창업했다. 언젠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때 이 현금 10억 원은 상속재산의 가산이 된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취득해서 거기서 창업을 했다면 추후 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해도 증여 당시의 가액 10억 원으로 가산된다. 40억, 50억이 된다고 해서 50억으로 가세되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10억으로 5천만 원 증여세 내고 한 40억을 벌었다. 이 내용을 이제 짧게 정리한 게 이건데요. 10억을 증여할 경우에 절세 효과라고 10억 원의 토지를 취득한 후에 30년 후에 그 토지가 40억이 됐다고 가정을 할 때 아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면 10억에서 5억을 빼고 5억에 대한 증여세 일단 5천을 낸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 또 상속세를 한 4천만 원 정도 내요. 다른 재산이 없다라고 했을 때 10억에 일괄공제 5억 빼주죠. 5억에 그 다음에 뭘 빼주죠? 장례비 한 1천만 원 빼주잖아요. 그랬을 때 세금이 원래는 9천만 원인데 기왕에 낸 5천만 원 빼주니까 4천만 원이 나오고 요것만 있다면 9천만 원이다. 근데 이게요. 부모님이 40억짜리 토지를 샀다고 생각했을 때 증여세는 안 나오겠죠. 그러나 이 다음에 상속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12억 9천만 원이라는 이 큰 상속세가 나올 것이다. 이 땅은 팔아야 될 것이다. 뜻하지 않게 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점을 활용하면 사전증여로 인한 절세 효과는 12억 원이다. 세금 아예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하다? 공평하다. 자, 이번 내용은요. 제가 밤낮으로 제가 365일 그리고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일하다 보니까 나도 보험을 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한 1년 전에 보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험을 들을 때 제가 느꼈던 거고 우리 상속인들 중에 영리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보험 그냥 드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들면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낀 거 한번 담아봤습니다. 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을 든다. 계약자가 보통 이제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내 발로 가서 계약을 해요. 나를 대상으로 내 발로 돈도 내가 내고 그리고 내가 돌아가시면 내가 죽으면 그 보험금을 누가 받는다? 생명보험을 아내가 받는다면 이게 전형적인 상속세 과세 대상인 보험금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금 그러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죠. 자, 조금 바꿔서요. 계약을 제가 이제 아내 손을 잡고 가서 계약자를 이제 아내로 바꿨어요. 근데 그럼 뭐해? 돈을 누가 내? 내가 내. 수익자는 아내야. 그러면 달라진 건 같이 가서 사인을 계약자를 누구로 했느냐만 다를 뿐이지 내 주머니에 나와서 아내한테 그 보험금이 간 건 똑같죠. 마찬가지로 내가 죽고 보험금이 10억이 나온다면 그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좀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계약자가 아내야. 돈을 내가 낼게. 그리고 그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큰아들에게 이 보험금 수령자로 특정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내가 보험료를 넣고 내가 사망하면 그 돈을 자녀에게 주는 건 나라는 매개체가 있지만 결국 엄마가 자녀한테 돈을 준 거하고 똑같죠. 상속세는 안 나올 것이다. 왜? 내가 자녀한테 준 건 아니니까. 그러나 아내가 자녀한테 준 거죠. 그래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요. 내용을 좀 바꿨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본 거고. 자, 피보험자는 나로 확정. 계약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불입자와 수익자다. 근데 이 두 개를요. 제가 일치시켜 봤어요. 아내고 아내야. 그러면 아내가 자기가 돈 넣고 나를 매개체로 자기가 돈을 받아. 그러면 상속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돈을 넣고 자녀가 돈을 받는다면 상속세도 안 나오고 증여세도 안 나온다. 그래서 요게 누가 넣고 누가 받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요. 보험 제가 많이 봤거든요. 왜?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낼 돈도 없어서 부동산이 그냥 헐값에 팔려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피와 땀이 좀 이렇게 좀 헛수고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수입이 좀 있을 때는 이렇게 보험을 듣는데 보험도 그냥 아내 모르게 듣는 것보다는 가족끼리 누가 소득이 있고 그리고 누구를 수익자로 지정할 건지도 미리 계획하고 보험을 듣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10억 보험금이 나와요. 근데 이미 재산이 한 20억 넘게 있어. 거기에 10억이 나와. 근데요, 10억 보험금 나오는 사람에게 다른 재산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상속세율이 50% 구간이에요. 보험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10억이 5억이 될 수도 있고 온전하게 1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험 얘기 좀 했고요. 이제 사전증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70, 80대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내가 뭐 얼마나 살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 사전증여 하는 게 유리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진짜 건강하셔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본인 발로 걸어오셔서 자녀들을 딱 거느리고 오셨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1번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로 10년 이상 사실 것 같아요. 10년 이게 왜 나온 거죠? 사전증여를 하고 세금을 조금 내고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사전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의 가산이 됐다는 거죠. 가산이 되면 아유 난 10년 못 살 것 같아. 그럼 나 사전증여 안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제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이런 장점이 있구나. 내가 10년을 설령 살든 못 살든 사전증여가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자녀들하고 사전증여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볼게요. 부동산을 사전증여했어요. 하고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느냐 아니냐. 근데 여기 5년은 뭐예요? 자,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하면 5년만 지나도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좀 친하니까 내 자식이고 내 배우자고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고요. 상속인 외의자는 손자, 며느리, 사위 그리고 뭐 법인일 수도 있고요. 상속인이 아닌 기타 즉 모르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사람한테 증여했다면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건데 아니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런 거예요. 손자가 10명 있어. 손자한테 1억씩 증여해요. 근데 그 10명이 극단적으로 다 혼인 출산 그 공제를 1억씩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10명한테 10억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얼마죠? 빵원. 빵원. 우와 10억을 증여했는데 세금이 빵원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혼인 출산이 없다고 쳐. 5천만 원씩 10명한테 증여했어. 다 성인이야. 그러면 증여세 얼마죠? 빵원. 빵원이죠. 그러니까 5억, 10억을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합산되는 게 얼마죠? 없죠. 그러면 5년하고 하루 더 살았어. 그러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금액이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에게는요, 재산이 50억이 넘어요. 50억이 넘는 상태에서 한 10억을 그렇게 상속인 외의자들에게 증여했단 말이야. 5년이 넘게 살면 아예 상속재산에 가산이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증여가 없었다면 50%를 적용했을 때 10억의 가치는 얼마죠? 5억이네요. 5억이죠. 5억을 아낀 거야. 사전증여를 상속인 외의자들한테 함으로써. 그런데 만약에 고집스럽게 상속인들, 나는 내 손자들은 모르겠고 내 아들, 딸만 사랑해. 아들, 딸한테만 돈 주고 싶어. 이렇게 고집을 피운 상태에서 9년 11개월 있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10억은 5억을 아낄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인 외의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부동산을 증여했어.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10년 이내에 돌아가셔. 그러면 가산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화면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사전 증여한 거는 2016년 3월 1일이었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촬영일은 2026년 2월 12일 그 정도 되니까 아직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상속인한테 이 부동산 얼마짜리 10억 원짜리를 증여했는데 10년을 채 못 사셨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가산이 됐다. 증여세도 냈는데 물론 낸 증여세는 빼준다고요. 중복가세는 아니야. 근데 아깝잖아. 아예 10년만 넘었으면 이 부동산 아예 증여세 얼마 안 내는 거 내고 합산이 안 되면 상속인한테 유리한데 10년을 못 살았어. 그래도 유리하다. 왜 유리하다? 이 부동산이 10억이었는데 9년 11개월 만에 20억이 됐어요. 그러면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어떤 금액이 가산되냐? 얼마 가산되죠? 10억. 그렇죠. 왜? 재산평가 기준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가산되는가? 사전 증여일 현재의 가액. 즉 그 금액은 뭐냐면 이미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증여세 신고가액. 그 금액이 가산될 뿐이다. 따라서 재산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이라면 사전 증여가 무조건, 거의 무조건 유리하다. 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가액이 상승하니까. 그게 유리하다. 자, 그런데요, 모든 일은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항상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주택이에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약 한 40평짜리 아파트를 할아버지가 증여를 한다. 근데 증여할 때도 뭘 증여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아파트가요, 물론 가치 상승이 막 올라가. 그러면 증여하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게 바로 취득세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높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기준시가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를 하더라도 무조건 13.4%가 아니다. 기준 시가가 3억 이하라면 그러면 3.4%의 취득세가 아니라 4%다. 조정 대상 지역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데 기준시가가 3억이 안 되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아유 역시 똑똑해.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말을 뺀 것 같은데 혹시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기준시가는 또 실제 거래가보다 낮고 서울 전역이니까 서울 아주 변두리에 빌라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아가면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하는 직계 존속이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 비속에게 증여를 한다면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증여세율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3.8, 12.4가 됩니다. 이러한 취득세 중과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전 증여는 유리하지만 실제 증여 후 상속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도 비교해보고 취득세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전 증여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요.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를 할 때 아까 제가 장점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단 수증자를 분산화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당장의 증여세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상속인 외의자라면 사전 증여하고 5년이 경과됐다. 5년이 경과된 후에 돌아가신다면 이 증여로 끝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손자녀에게 다소 큰 금액을 증여한다면 물론 세금이 나오겠죠. 세대생략 가산세 30%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이 점 참고하시고요. 주택 증여로 인한 취득세 중과 문제도 미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표로 보면 사전 증여를 하고 이 상속인 외의자들, 자, 상속인 외의자라면 5년만 경과하면 이 이후에 돌아가신다면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는다.
저라면요, 수시로 손자들한테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겠어요. 증여를 하면 오래 사시기를 바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5년이 지나야 가산이 안 되니까.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군데군데 증여를 해놓으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소 지루했을 텐데 재밌게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 책 내용 중에서 챕터 7 상속보다 유리한 사전증여 전략, 그 내용 중에서도 핵심되는 내용을 담아봤는데, 보시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아는 동생 채널에다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 집필 의도를 담아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가 나도 저 책 갖고 싶다 이런 분들 있으면 건강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몇 분 선정해서 책도 집에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는 거 잊지 마세요.